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엑셀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그 형식의 표들을 여러 시트에 나눠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일단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표들을 다시 이렇게 합쳐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표를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표를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에서 이런 식의 작업을 지원해 주는 기능은 파워 쿼리밖에 없어요. 물론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려면 버전이 365 여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질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쪼개 놓고서 작업하는 것보단 하나로 작업을 해 놓고, 자, 거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필터를 해서 보시던가, 2013 이상 버전이라 그러면 표 등록해서 슬라이서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것들을 보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제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이전 영상 통해서는 파워 쿼리 이용해서 합치는 것들을 한번 보여 드렸으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합치는 방법들도 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적당한 예제를 최근 설명에서 하나 찾아봤는데, 여러 시트의 값을 합산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별로 이렇게 1 월, 2 월, 3월 요렇게 시트별로 다 나눠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요렇게 성명 부분하고 기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요 아래쪽이 조금 잘려서 나오니까 위로 올려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여 드리면 요 성명 부분하고 기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명은 요 위치에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기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월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열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할 때, 이분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2 월이라고 하는 시트에 박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시트에는 없어요. 다른 시트는 다 동일한데 2 월에만 이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요 이름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문의하신 거죠. 함수로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아요. 근데 뭐 365에는 새로 제공된 함수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버전은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보통 버전을, 굉장히 높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낮은 버전을 제공해 줘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개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인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기술적인 부분들이 쪼금 더 많아지게 돼요. 자, 물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업무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사실이지요.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인제 함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365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면 돼요. 365 버전을 못 쓰는 분들을 위한 방식들도 쪼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파일은 따로 올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파일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필요한 데이터 부분만 넣어 놨으니까, 합계라고 하는 쪽에 요 이름 들어가는 부분하고 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월별 시트를 요렇게 구성을 해 놨어요. 자, 여기에 박아무개가 존재하지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는 제가 입력하지 않았고, 요 기본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값을 요렇게 입력해 놨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럴 때 이름을 하나로 합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서 인제 써야 될 함수가 뭐냐면은요.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요 범위에 있는 것들을, 여기 있죠. 얘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돼요, 요 범위들을.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의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되냐. 여러 개의 함수들 중에
일단 배열을 하나의 열로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지금 to co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지요. to colum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범위를 계속 잡아 가지고 전달을 해 주면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하나로 합쳐 주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것들은 뭐냐면 3 차원 참조 방식을 지원해 줘요. 3 차원 참조라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제가 1 월부터 3 월까지의 시트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B2셀부터 B10 범위를 한번 요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B2셀부터 B10셀 범위에 해당하는 게 1 월, 2 월, 3 월에 있으니까 모든 3개 시트의 범위를 참조할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이걸 후 컬이니까 하나의 세로 방향 범위로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엔터키 눌러서 제가 입력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0이 나오는 것들은 왜 나오게 되냐면 당연히 우리가 참조해야 될 범위가 좀 제가 크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자 그럼 데이터가 있는 범위는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없는 부분은 엑셀에선 빈셀 참조하면 다 0 나오잖아요. 예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 0 부분을 빼고서 가져올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필터 함수예요. 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함수들은 모두 다 365 버전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예요. 이 필터 함수는 요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전체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조건을 지정해야 되는데 조건이 요 toCol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반환해 주는 게 0이 아닌 부분들만 가져오면 되겠죠. 이게 붙여 놓고 주소를 입력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복사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얘가 0이 아닌 것들만 이렇게 필터로 반환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복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복에서 고유한 값들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되니까 유니크라고 하는 배열 함수죠. 자, 얘들을 이용을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시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쓰여져 있는 게 toColumn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필터하고 유니크 함수죠. 얘들은 제가 댓글로 카페 내 링크나 참조할 수 있는 그 강좌 글들을 이렇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월, 2월, 3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얘들의 위치가 물론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위치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브이룩업으로 참조해 오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브이룩업으로 참조를 한다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요 1월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근데 1월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가져와야 되고 2월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식의 셀에 입력된 값들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참조하려고 그러면 간접 참조 함수죠.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월하고 1월을 가져오려고 그럴 때 작은 따옴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한 번, 작은 따옴표 한 번,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문자열을 만들어 주고 얘랑 1월을 이렇게 참조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앰퍼샌드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B2셀부터 자, 그리고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대략 F 한 10셀까지 해볼게요. F 10셀까지의 범위에서 값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인다이렉트 함수로 범위를 참조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구성해 놓고 주소가 다르면 한번 제가 다시 수정을 해 볼게요. B, C, D, E, F니까 마지막이 5번째 열에서 가져온다라고 치고 5번째 열 똑같은 이름을 참조해 봐라 그러고 나서 엔터키 눌러보면 이렇게 값을 가져와지죠. 1월에 F열이 맞네요. F열까지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잡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복사할 거니까 이제 참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 요 파란색은 열은 바뀌지 않고 행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혼합 참조를
C 원셀은 열 주소는 바뀌어야 되고 행 주소는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혼합 참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주소는 고정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 기호를 넣어 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누르고 수식을 복사해 보면 자, 이렇게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여기에 값이 없는 것들은 각 아무개가 2월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0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if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NA는 2013 버전부터 쓸 수 있고요. 요 브이로그과 짝을 이루는 함수니까 그게 아니면 if 에러 같은 함수를 써가지고요. 그냥 여기다가 0 반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수식 복사해 주면 되겠죠. 값들이 다 똑같은 것들은요. 값이 다 똑같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얘들을 그냥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복사하지 말고 다시 실행 취소해서 하나씩 고쳐 볼게요.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1, 3, 5, 7 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 1, 2월만 고쳐 봐도 자, 여기에 1, 2, 3, 1, 3, 5, 7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제대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을 이용한 함수를 쓰면 좋은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람 이름이 들어가졌다. 연번으로 제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그래서 40만 원이다. 자, 이 사람 이름의 데이터가 여기 나오겠죠. 그죠? 여기 서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안 나오는 것들은 복사해 가지고 서식 붙여넣기 서식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어 주면 되겠죠. 수식이야 그냥 복사해 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연번은 그냥 이렇게 채워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얼마든지 인제 원하는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의 함수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65에서만 제공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365 버전을 쓰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셔야죠. 자, 이전에 제가 파워 쿼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 봤으니까 파워 쿼리가 가지고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면 제가 일단 여기 있는 1월, 2월, 3월은 모두 표로 등록을 해 놨어요. 자, 표로 등록을 해 놓고 표 이름을 여기 보시면 요 1월이니 1월이 숫자로 시작하니까 앞에다 언더바 이용해서 1월, 2월은 표 등록해 놨고 여기도 언더바 2월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로 모두 등록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파워 쿼리를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 빈 쿼리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니까 등호 입력하고 엑셀점 대소문자 구분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프런트 워크북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 파일에 있는 표 정보를 읽어드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엔터키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읽어주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되면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 테이블 안에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뭐 이름만 돌려받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확장해 가지고 데이터 열면 돼요. 요 원래 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요 컨텐트라고 하는 열이니까 요거는 제외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모두 합쳐진 결과값들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쓸데없는 열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열들이 요 기본 부담금 전에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쓰지 않았었으니까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열 제거해 주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성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중복을 빼거나 아니면 크로스된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연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4번이나 뭐 이런 것들이면 남겨서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기존 데이터하고의 연번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삭제를 해 줄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명이 나오고 네임이 오른쪽으로 펼쳐지기만 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요거 피벗열 만들어 내시면 돼요. 근데 앞에 언더바 같은 것들은 제가 지워 주는 것들이 좋겠죠. 값바꾸기 해서 언더바 확인 버튼 눌러주면 모두 지워지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얘를 피벗 열로 해서 피벗 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머리글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부담금이 가운데 값 영역에 표시되어지도록 만들어 주고 나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은요,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구조랑 동일한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얘들의 데이터 형식만 바꿔서 숫자 있는 열들은 전부 다 10진수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엑셀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변환 결과예요. 자, 얘를 이제 파일 탭에 닫기 및 로드해서 제가 표로 요 아래쪽에다 오른쪽에다 반환을 해볼까요? 기존 워크시트에 요 오른쪽에다 반환하도록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요 윗부분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자, 이건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표로 다시 내려졌기 때문에 요 변환 결과라고 하는 표로 내려졌죠. 자, 그러니까 이 변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집계해서 제외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쿼리 및 연결 다시 들어가서 변환 결과에서 요 첫 번째 원본 부분 보시면 요거 새로 고쳐 볼게요. 미리 보기 새로 고쳐 보면 요 변환 결과라는 게 새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요거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만 빼보고 확인 버튼 눌러 가지고 결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 닫기 및 로드하면 자, 데이터 사라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가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뭐 돌려는 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내듯이 요런 부분에다가 서식을 또 적용해 줘야 되고 허리는 또 새로 고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더 편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365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라 그러면 일단 이런 식의 파워 쿼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파워 쿼리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2010 버전부터 쓸 수 있어요. 2010 버전부터는 설치를 해야 되긴 하겠죠. 2010, 2013 버전은 설치해야 되고 16 버전 사용자부터는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류의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폭이 조금 더 넓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참고해서 작업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